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계속된 기독교 성지 투어.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그 일본 성지 투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곳에 잠들어 있는 마지막 발자취까지 따라가 볼 텐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찾아보았던 고베 신학교로부터 역사가 이어지는 고베 개혁파 신학교의 새로운 터전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은혜를 찾아 떠나는 뜻깊은 선교여행.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조용한 분위기에 전형적인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네. 뭐 신도시죠 여기가. 아, 여기 신도시인가요? 시골 틱하지만 네. 이게 이제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주택지로 개발한 네. 고베시에서 산 쪽에다가 이제 주택지를 개발한 곳이죠. 저희가 그동안은 고베 시내와 또 다른 이제 교토 옆에 있는 데 가봤지만은 여기는 좀 약간 고베를 저희가 벗어나 가지고 네. 이쪽 산 쪽으로 산을 넘어와서 온 곳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이곳을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있을까요? 여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네. 이제 미국 남장로 교회가 네. 일본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네. 이제 풀턴 선교사가 고베에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그 고베 중앙신학교를 그곳에 세웠다가 그렇죠. 이제 1996년도에 네. 그 고베 시내에 있었던 신학교를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요. 시내 중심에서 다른 이쪽으로. 그렇죠. 이제 신축해서 네. 옮겨서 정말 조용한 지역에 와서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베 신학교, 그다음에 고베 중앙신학교, 그다음에 고베 개혁파 신학교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명맥이 이어지네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베 개혁파 신학교를 우리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 찾아온 곳은 역시 우리가 남장로교회와 한국의 남장로교회 연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장로교뿐만 아니라 북장로교 선교사들도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북장로교회는 이제 요코하마 중심으로 이제 그 선교 거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요 고베는 이제 남장로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님들도 어떤 배편으로 어딜 가든 미국을 가더라도 여기를 거쳐 가야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교류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 남장로교 한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좀 휴양이라든지 치료차 뭐 이렇게 왔던 것이 이제 네. 고베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풀턴 선교사가 이제 1907년에 이제 고베로 와서 신학교를 시작했고 1927년도에 이제 중앙신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개편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27년도가 참 묘한 그 해예요. 왜요? 27년도에 중앙신학교를 개편하면서 27년도에 온 사람이 영선교사라고. 다 그게 영선교사. 그리고 이제 김수현 목사님도 그때 픽업하고 딱 거기에 27년도 가을에 오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양성대는 이제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 한국의 신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해방 전까지 그 당시에 이제 고베 중앙신학교를 졸업하신 한국 학생들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 한국 분들이 이곳에 대한 소문이라든가 이곳에 대한 그런 소개는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와서 공부해라라고 그렇죠. 소개받았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이 왔던 때가 언제냐면 1938년에 네. 평양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잖아요. 네. 폐교되잖아요. 네. 갑자기 공부하다가 갈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 일로 와요.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니까 네. 이제 물론 그 마지막 졸업 기수들은 사실 통신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고베 중앙신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서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 전후를 통해서 그 한국의 학생들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 와서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진짜 그 풀턴 선교사님의 처음에 세웠던 그 마음이 그리고 그런 정신이 그다음에 그런 신앙이
계속 되고 있는 이 건물 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네.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그러시죠.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가시죠. 밖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던 신학교 건물.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니 건물 중앙에 생각지도 못한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를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건물 중앙에 위치한 정원을 지나 이번에는 학교의 도서관에도 잠시 들러보았는데요. 빈틈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책들이 그만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채플실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고베 신학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채플실에 들어왔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네. 이 학생들이 채플하는 데 충분한 그런 여기서 모든 행사를 하죠. 여기서 진짜 영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아주 어떻게 보면 개혁파 교회의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채플. 아무런 장식이 없잖아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면서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뭐랄까 뭔가 자극하는 내용들의 어떤 그쵸. 그런 게 있죠. 포스터나 뭐 영상이나 뭐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대상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죠. 진짜 그러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교육받고 공부한 학생들이 일본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렇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신학교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한국의 신학교는 신학생 개인이 이제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일단 교단에서 교단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교단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 목회자로서 헌신하는 것을 서포트하죠.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단이 가지고. 그렇네요. 보통은 그러면 대부분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하는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오직 공부만 합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도, 말씀. 네. 그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철저한 어떤 그런 복음주의적 그런 그 학생으로 교육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 시스템이 단순히 학교에서 그냥 학기를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입학과 동시에 졸업할 때까지의 방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이. 아예 방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메스터 학기제잖아요. 네. 여기는 3학기제잖아요. 쿼터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 쿼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학기제로 공부하니까 방학이 일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다만 여름에 2달이 있는데 2달은 필드 학점을 따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학습.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학기와 학기 사이에 2주간 정도 이제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만 개인적으로 뭐 몇 달씩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없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학교 안에서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해서 학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학교 동시에 교단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신학 때부터. 그러니까 졸업해서 목사가 되면 똑같은 자세로 이제 신학생들을 서포트하고 교회 목회하면서 신학교를 섞여가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신학교도 그러지만 이렇게 일본에 있는 신학교라든가 여기 처음 와봤으니까 또 느낌이 좀 더 진지해지고 더 진중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개혁파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런 이제 채플 하나에도 보면 그런 신학적인 의식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느낄 수 있죠. 私たちの神学校は特に聖書に固く立つ神学ということを教会の形成においても重要視してますので、特に重要視しているのは
本当に御言葉に固く立った説教をできる、そういう伝道者を育てているという点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きちんとギリシャ語ヘブライ語の聖書から釈義をして、そしてその釈義に基づいた説教をきちんとできるという面で、その説教学、それから説教の演習ですね、これはかなり厳しくしているつもりです。授業の中でも聖書学、それから一番多いのは組織神学、そして教会史も多いです。それが今まで中心だったんですが、その御言葉に固く立つ説教ということと、もう一つはやっぱり今の時代とても心を病んでいる方たち、あるいはいろんな問題を抱えていらっしゃる信徒の方たち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そういう方々への牧会的なケアができる、そういう牧師が必要とされています。ですからそういう御言葉に立った説教できる説教者であると同時に、本当に一人一人の心に寄り添っていく、そういう霊的なケアができる神学生たちを養成している、そのことを私たちは願っています。はい。 수도원 같은 느낌도 나고요. 현대적인 수도원. 그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고백 개혁파 신학교를 둘러본 후 일본 선교의 뿌리가 되는 분들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조용하고 아늑한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교수님, 여기는 묘지잖아요. 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 그렇죠. 여기인가요? 고베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마지막에 잠들어 계신 곳이죠. 그럼 저희가 돌아봤던 스크랜턴, 영, 풀턴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다 이쪽에 계시고 다 여기 계시죠. 참 묘지에 올 때마다 좀 더 다시 한번 제 삶을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인데,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실 존재를 잘 몰랐어요. 네. 모르고 또 그렇게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네. 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주 이제 찾아오는 묘가 됐죠. 특별히 한국의 감리교 감리교 성도님들이나 교회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대표적인 이제 그 묘가 됐죠. 요 묘비를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아현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아현교회가 중심돼서 요 묘비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잊지 않고 그분의 어떤 마지막까지 그 공적을 기리는 작업을 했네요. 귀한 일이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아쉬움은 있었죠. 예.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분이 한국 감리교회 안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것은 어쨌든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그 당시에 감리교 감독이 이제 일본 주재 감독이 한국 교회를 이제 통치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같은 큰 지역을 갖게 넓게. 근데 그 당시에 감독이 이제 해리슨이라는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친일적이었어요. 일본에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친일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친일적이었어요. 그것에 이제 저항했던 사람이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결국은 선교사직이나 목사직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됐던 것이 결국 그 해리슨 선교사의 문제였죠. 그래도 그분 어쨌든 한국인을 사랑해서 한국인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 상관이고 자기 어떤 그 더 높은 그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당시에 조선 사람 입장이었어요. 네. 식민지를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제 조선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결국은 이 해리슨의 감독의 그 정책 시행이 그
이것은 조선 사람들의 입장과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항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선교사로서의 생애를 네.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자신은 아쉬운 점이죠. 네. 그러니까 1907년에 그만뒀으니까 15년을 이제 유랑하는 삶을 사시다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도 그분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그분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마음과 그런 생각들은 저희가 잊지 말고 계속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고베에 오게 되면 한 번쯤 더 이런 분들을 저희 찾아오는 저희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묘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사실을 또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네. 돌아볼 수 있는 뭐 네네.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네. 굳이 뭐 옮겨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또 이 묘지 전체에 큰 묘지가 있는데 또 여기서 저희가 한번 그러면 몇 군데 한번 찾아볼 분들이 계실 것 또 같습니다. 계시죠. 몇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렵지 않게 익숙한 또 하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분이 이분은 풀턴 선생, 풀턴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회 풀턴 선교사님인데 네. 사무엘 풀턴이니까 아버지 풀턴. 예. 근데 아들 풀턴은 이제 여기 없는데 다른 곳에 있나요? 아버지 풀턴. 이분이 사실은 1888년에 요코하마에 오셨죠. 1888년에 요코하마에 오셨다가 1907년에 이제 고베로 오셔서 남장로교회 거점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남장로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남장로교 중심이 되는 이제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선교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런 학생센터나 혹은 뭐라 그래요? 그런 선교를 위한 진료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하면서 고베에서 여생을 다할 때까지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요. 몸은 비록 그 일본에 계셨지만은 그런 교제하는 것과 관계하는 것 사역은 우리 한국 남장로교회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몰랐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풀턴이나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아는 기회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런 신학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존재였죠.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일본 정책에 어쨌든 억지로라도 어쨌든 순응을 했는데 풀턴만큼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결국은 이분의 생애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네. 일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네. 또 그 아들 다비 풀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일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본 자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수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래서 더 그 입장이 특별히 그분은 이제 남장로교 해외 선교 총무의 입장에서 네.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네. 이제 일본에 있는 남장로교회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남장로교회도 끝까지 이제 그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졌죠. 참 진짜 굳이 안 하셔도 됐을 일들을 이분들은 굳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 있음으로써 사실 우리의 의지가 됐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의지가 됐고 또 신학적인 정신이 분명하니까 네. 우리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선생된 자, 네. 앞에 있는 선각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그 입장을 가지고 섰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한 분 한 분 우리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분이었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네요. 그럼요. 또 한 분 더 계시나요? 아이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분이신데. 여기는 근데 이름이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 이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이요? 보통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은 영어 이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한국 이름 이름도 다 있었죠.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영재향, 향이라고 됐는데 예. 사실 저 향자가 발음이 네. 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형으로 해야 정상적인 발음. 아, 원래는요? 네, 그래서 영재형. 아.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영재영 그랬어요. 네. 근데 영 아니고 이분의 온전한 성함은 영재형이에요.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영어로 한다면 루터영이에요. 아, 그 영성교사님 네, 네. 남감리교 저 카나다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의 영성교사님이죠. 아. 우리가 사실 이 고베 지역에서 또 제일 대한 기독교 네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네. 또 함경도 지방의 함흥을 중심으로 하는 함흥, 청진, 원산 네. 이 여기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큰 도시에서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내륙으로 이제 함경도 내륙 지방에서의 활동도 이분이 많으셨는데, 특별히 이제 함흥의 영생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의 활동이 컸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이제 1906년에 오신단 말이에요. 1906년에 오셔서 일본으로 오는 것이 이제 1927년이니까 예. 딱 20년, 사역하셨네요. 20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죠. 한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그 한경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한국 한반도 안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제 그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학교육. 그래서 함경도에서 사실은 정통 신학적 입장을 취했던 세 분이 있었어요.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아, 다른 이제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던 카나다 선교사 장로교회 선교부가 가장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서너 분이 이제 정통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분이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성교사님이 대표적인 그 입장이었죠.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1925년도에 카나다 장로교회가 이제 연합교회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이분이 이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고, 27년도에 이제 27년도 이제 가을에 여기 오시게 돼요. 고베로 오시게 되고, 그 어간에 이제 여기 카나다에서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 있던 김치선 학생을 이제 고베로 와라. 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고베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지금의 제일 대한 기독교단을 만들어가는 토속이 됐네요. 토속의 역할을 했죠. 영재영 선교사님은 한국에서도 20년 활동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별세할 때까지 23년 활동을. 그러니까 50년 가까운 세월 가운데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대상은 모두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긴 분이에요. 근데 정작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이 참 안타깝고 그런 것이죠. 그래도 저희가 저희 송자 좋다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잊혀졌고 잠깐 이렇게 몰랐던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특히 또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까는 이게 저희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한테도 이런 분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찾아보고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이곳에 오게 되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참 귀한 분들인데 우리의 의식 속에 기억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어쨌든 이분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다른 곳에 뭐 저희가 양화진 그 광주 아니면 전주 또 그런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역도 가게 되면 감동이 있지만은 또 특별하게 일본에 있는 외국인 묘지 안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보니까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또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의 그런 스토리들이 묘지를 보고 이름을 봤을 때 조금씩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있어가지고 참 교육적인 것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선교사들. 본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도 세상에 불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고되고 힘든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발자취에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향기가 남아있었는데요. 일생을 바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헌신이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샘솟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고베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곳을 돌아봤는데 여기가 진짜 일본 고베지만은 멀지 않은 듯한 좀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냥 일본 그리고 고베라고 생각하면 뭐 다른 나라 개념이지만 역사 속에 이제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면 이 고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나라 다른 도시가 아니라 우리와 역사적 관계, 특별히 교회사적인 관계에서도 관련이 있고 또 교류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영향이 크게 주고받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까운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여기 와가지고 제가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그 땅을 밟아보니까는 좀 더 그 성지에 대한 또 그런 느낌이 더 확 다가왔고 이 성지가 주는 단순히 그냥 건물과 스토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기대가 되고 또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가 또 더 많이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성지의 개념은 카톨릭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거기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신앙, 이것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 반성과 더불어서 또 교훈도 받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의 어떤 도전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역사를 순례하는 그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고베에 와서 과거 우리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역할들 또 한국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단순히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쓰임 받은 삶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제 저희가 이 고베에서 저희 느꼈던 모든 그런 감동과 그런 기분을 가슴에 품고 또 저희는 또 이제 본업인 또 국내 성지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또 국내에 남겨져 있는 또 선교사님들의 많은 흔적들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갑시다.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 이어진 성지 투어. 기독교 선교 역사의 흐름 속에 두 나라와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지가 좋다는 다시 국내 선교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